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17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3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니까 이하니까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 공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가 되려니까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도대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1천만 원 이하니까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3천만 원 이하니까 1,500만 원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런 문제는. 사실 법정형만 공부를 했지 선고형은 거의 공부를 안 하죠. 해석상 풀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 하죠.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된다.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죠.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했는데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 카페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지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기타 등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사유에 보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인데 최신관서도 금융기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신관서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4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구를 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개업공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매도인은 자기가 돈 받을 건데 돈 안 받고 난 등기 넘겨줄 때까지 돈 안 받겠다. 그때 받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죠. 어쨌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신청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인데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번에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례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중개보수 계약 성사시키면 줄래 안 줄래 아무 말 안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계약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했는데, 이거는 참 또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죠. 법조문에는 뭐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99.99%가 일반 중개계약이죠. 전속 중개계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속이라는 건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걸 말하죠. 우리나라는 여러 중개업소에 내놨다가 그 중에서 먼저 거래계약 성사시킨 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4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순가 중개가 뭐냐면 만약에 의뢰인이 10억만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10억 5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500만 원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법정 보수 범위 안에 든다면 0.9%겠죠. 통상적으로 상가 같은 거 토지는. 그러면 0.9%를 법정 보수를 초과하지 않게 받았다면 더 받으면 다 먹으라고 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게 의뢰인이 의뢰가격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뢰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개업공개서가 갖기로 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예,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이네. 의뢰인들이니까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보증금 1,600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천만 원, 3,6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그럼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 하면 2,7은 14, 1,400만 원 더하기 1,60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인 경우에 요율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요율은 0.5%라고 되어 있네요. 5, 3, 15. 얼마입니까? 15만 원이네요. 15만 원인데 총액이니까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이니까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따라서 보증금 1,600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 하면 2,7은 14, 1,400만 원 합하면 3천만 원. 요율이 0.5%라니까 3, 5, 15, 15만 원인데 양쪽 다 받으니까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